자, 그러면 테스트 질문.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 질문. 4번.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A, B, A, C, B, C 이렇게 있네. 근데 각각 수소, 플루오린, 염소 중 하나다. 근데 전기음성도에 대한 자료들을 줬으니까 얘네들이 전기음성도가 몇인지는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소 전기음성도 2.1, 플루오린 4.0, 염소는 3.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 한번 다 따져본다면 A된다. HCl 있을 거고요. 또 HF도 있을 거고요. 또 있을 수 있는 게 FCl도 있을 수 있겠죠. 1대1로 공유 결합할 거니까. 그쵸? 다 단일 결합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보면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게 AC죠. 그럼 AC에서 전기음성도 차이 제일 많이 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죠.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것이 결합한 거다라고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C가 될 수 있는 게 HF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또 A, B랑 B, C는 둘 중 하나일 건데 전기음성도 차이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0.9 차이네. 차이가 0.9. FCl은 1.0 차이죠.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가 1.0이 나는 게 BC이기 때문에 FCl이 BC죠. 그러면 여기에서 C가 공통 원소네. C가. 그럼 플루오린이 C였던 거고 그럼 얘가 A인 거고 얘가 B였네. 그쵸? 그리고 이어서 더 적어본다면 이 녀석이 A, B라는 녀석인 거고 그래서 CL이 B 맞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기억부터 자 AC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라고 하고 있어. 다 공유결합 화합물이지 뭐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우리 기억은 맞았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C도 당연히 공유결합 물질이죠. 쌍극자 모멘트는 AC랑 BC를 비교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AC랑 BC? AC랑 AB죠. 자,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얼마나 많이 치우쳤냐를 비교하라는 얘기지. 전자가 얼마나 많이 치우쳤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전기음성도의 차이로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는 AC랑 AB, AC랑 AB 차이 누가 더 커요? AC가 더 크죠. 그치? 그래서 AC가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라고 하면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전기음성도는 CAB 순이다. 전기음성도는 CBA 순이죠. 그쵸? CBA 순이 될 거야. 그래서 전기음성도 외워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치 외워놓으셔야 돼요. 계속 내가 외워라 잔소리해도 결국에는 시험 임박하면 그때부터 막 외우기 시작할 것 같기는 한데 미리 좀 외우세요. 알겠지? 자, 또 질문 있어요? 몇 번? 9번. 자, 9번 문제 보시면은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중 하나다.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자, 그러면 가나다라가 누군지 이 자료들을 보고 좀 찾으라는 건데 지금 분자의 극성은 우리가 아직 수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자료를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가라는 녀석은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1개가 있대.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질소에 하나가 있고 산소에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수소랑 탄소에는 비공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가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질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또 나는 X랑 Y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쓰자. X랑 Y로 이루어져 있고 이 녀석은 W랑 X로 이루어져 있고 질소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 결국에 비공유 전자쌍이 2다라는 이야기는 나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산소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구분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는 Y랑 G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선형이면서 분자 내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4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4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산소가 2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산소 2개. 그죠? 자, 그러면 라는
WXG로 이루어져 있다. WXG. 그리고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1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질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공통원소를 한번 찾아볼 건데 X랑 X가 똑같이 있네요. 근데 질소, 산소는 다른 녀석이죠. 그치? 그러면 얘네가 질소, 산소가 되겠네, 반대로. 이해돼? 공통원소가 있는데 질소, 산소잖아. 그쵸? 그러면 X는 나머지 하나가 될 거고 Y가 산소라고 보고 W를 질소라고 볼게. 그럼 W가 질소고 Y는 산소고 그러면 얘는 끝났네. 자, 그러면은 이제 누구로 볼까? XXX G 그쵸? 자, 그러면은 X부터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X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질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거니까 그럼 중심 원자에서 탄소를 제외하면은 요 녀석을 수소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중심 원자가 질소인데 여기서 탄소가 또 들어오게 되면 질소랑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뭔가 분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4번 결합하고 3번 결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소라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가는 NH3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자구조 극성 맞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H2O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분자구조가 구분형이 나올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단은 YG인데 지금 4개야. 그럼 G가 누구였어? 지금 보니까 나머지 하나라 탄소가 되겠네. 탄소.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 누구예요? CO2라고 한다면은 비공유 전자쌍 4개 있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다 알아냈죠? X가 누구였어요? 수소였고요. G가 탄소였으니까 HCN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자료를 찾아본다면 분자구조, 기억의 분자구조는 삼각뿔이죠, 삼각뿔. 이게 기억. 자, 그리고 니은을 찾아본다면은 요 녀석 분자구조는 직선형이죠. 자, 그러면은 가나다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기 해석해본다면 기억은 삼각뿔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은 직선형이다. 맞는 말이고 결합각이 가장 작은 건 나래요. 결합각 따져본다면 요 녀석 삼각뿔이니까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107도죠. 요 녀석은 비공유 전자쌍 2개 있으니까 104.5도라고 할 거고 직선형이라 180도고 얘도 180도고 그러면 결합각이 제일 작은 건 나가 되겠네요. 자, 다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다에는 이중결합 있겠죠. CO2니까. 자, 그리고 5번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가장 많은 거는 나래. 원자수죠. 원소 종류가 아니라.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개, 3개, 3개, 3개네. 그럼 4개가 제일 많은 거니까 가가 제일 많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 사실 옆에 분자의 극성이라는 힌트까지 우리가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다면은 쉽게 더 풀기는 했었을 건데 사실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풀 수는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극성의 부분은 오늘 좀 더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테스트는 잠시 넣어두시고 쉬는 시간에 이따 보여주세요. 자, 숙제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지난주 수업,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또 있기 때문에 지난주 수업을 좀 복습을 해보고 숙제 질문을 받을게요. 자, 지난주에 우리 분자 구조부터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분자 구조. 그래서 분자 구조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짧게만. 자, 분자 구조에서 중요했던 거는 전자쌍들끼리 반발을 해서 만들어지는 각도가 중요했었어. 각도. 그래서 결국에 2개 방향으로 찢어진다면 각도가 180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2개 방향으로 찢는다라고 한다면 각도는 이렇게 18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분필이 너무 많아.
다 쓰고 싶은데 뭘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자, 두 방향이면 180도야. 자, 그러면 또 세 방향이면 120도죠. 그래서 공간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될 거고 요 사이의 각도가 120도를 이룰 거다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네 방향이 이제 중요했었죠. 또 네 방향 90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치?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각도는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도가 돼요? 109.5도가 된다라고 했었어. 그래서 입체 구도로 따져서 요렇게 정사면체로 표현을 했었죠. 네 방향으로. 그래서 각도로 따지면 요 사이의 각도가 109.5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모형으로 본다면 우리 저번 주에 보여줬었지. 요렇게 생긴 거라고. 그치? 그래서 각 지금 결합선이 보니까 90도보다도 더 넓게 벌려 있기 때문에 90도보다 더 안정한 각도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제 전자쌍의 개수에 따라서 공간을 좀 나눴었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공간을 어떻게 차지한다고 그랬어? 넓게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근데 반대로 공유 전자쌍은 공간을 좁게 차지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실제 분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NH3는 그러면 전자점을 찍어봤을 때는 이렇게 질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니까 결국 질소 원자 주변의 공간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공간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쌍 반발을 시켜보게 된다면 일단 정사면체 구조처럼 나오게 될 건데 나머지 한쪽이 비공유 전자쌍 뚱뚱하게 이렇게 있다라 그랬죠. 공간을 넓게 차지해서. 그러면 밑에서 공유가 서로 막 반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공유 전자쌍이 더 세게 밀어낼 거기 때문에 요 사이의 각도는 기본적인 109.5도보다는 좁아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몇 도가 된다라고 했었니? 107도 구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입체 구조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보자. 그럼 H2O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어? 산소가 있고요. 전자점 찍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수소가 한 마리, 또 수소가 한 마리 이렇게 있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공간이죠. 또 네 개 공간이니까 이거 입체 구조로 표현해서 이렇게 그렸었죠. 산소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 한 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 자, 그리고 나머지 두 방향으로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여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됐었죠. 그치? 그러면 여기 비공유가 서로 밀어내는 게 세게 밀어내지겠죠. 강하게 밀어낼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요 사이의 각도가 더 줄어들어서 104.5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구분형이라고 얘기했었고 평면 구조죠. 그치? 왜 평면 구조라고 하는 거야? 분자 구조라는 거는 원자의 배치를 말하는 거니까 이 세 개의 원자는 이렇게 평면을 이루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분자 구조를 유추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얘기했던 게 결합의 극성. 자, 여기서 극성이라는 거는 전자쌍이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였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였지. 수소랑 염소, HCl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수소의 전기음성도라는 게 2.1, 염소의 전기음성도라는 게 3.0. 근데 이 전기음성도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은 전기음성도란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었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길 건데 누가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야? 염소가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죠. 결국에 줄다리기 한다는 거거든. 이 공유 전자쌍을 염소 쪽으로 치우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전자의 구름을 표현해 본다면은 전자가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염소 쪽에는 전자구름이 이렇게 많은데 수소 쪽에는 전자구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치?
그래서 염소 쪽에 전자가 풍부해서 부분적인 음전화가 되고요. 수소 쪽엔 전자가 부족해서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 이때 생기는 이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했었지. 기억나죠? 자, 그럼 반대말은 무극성 공유 결합일 건데 무극성 공유 결합은 어떤 거였어? 이런 거였죠. 수소랑 수소가 결합한다면 두 녀석의 전기 음성도가 똑같이 2.1이니까 요 가운데 있는 공유 전자쌍이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질 않는다고. 그렇죠?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요 분자 주변에는 전자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한다라고 얘기했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결국 무극성 공유결합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같은 원자 사이의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자, 이런 거 극성 공유결합은 반대로 다른 원자 사이의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용어를 몇 가지 얘기했었는데 쌍극자라는 말이 있었어. 쌍극자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또 그냥 치우친 전자쌍이야. 치우친 전자쌍. 그래서 이 전자쌍이 얼마나 치우쳤냐를 비교했던 수치가 쌍극자 모멘트죠. 쌍극자 모멘트. 그냥 용어야, 용어. 쌍극자 모멘트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치우친 정도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시오라고 하면 뭐 공식, 쌍극자 모멘트는 Q 곱하기 R이다. 뭐 이런 공식도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한테는 실효성이 없고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라는 건 뭘 비교하라는 거야? 결합을 한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였죠. 그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면 전자쌍이 더 많이 치우칠 거다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아까 우리 테스트에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도 HF의 결합과 HCl의 결합에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었던 거야?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4.0이고 2.1이고 3.0이니까 결국에 쌍극자 모멘트 차이가 1.9고요. 1.0이니까 1.0? 0.9니까. 그치? 0.9니까 얘네가 쌍극자 모멘트가 더 크다. 즉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가 더 많이 치우쳐져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누구보다? 염소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게 쌍극자 모멘트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알고 있었어야 될까? 전기 음성도 수치를 외우고 있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외워라 계속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적어보도록 할게요. 전기 음성도 수치. 전기 음성도는 수소가 2.1, 리튬은 1.0, 베릴륨이 1.5, 중소는 2.0, 탄소는 2.5, 질소는 3.0, 산소는 3.5, 플루오린은 4.0, 그리고 18쪽 원소는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치? 왜? 18쪽 원소의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해요, 못해요? 공유결합을 못하죠. 공유결합을 안 하니까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상대적인 능력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18쪽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자, 또 나트륨은 0.9, 마그네슘은 1.2, 알루미늄은 1.5. 자, 그리고 우리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염소도 기억해 놓자. 염소는 3.0이야. 브로민은 2.8이고요. 아이오딘은 2.5거든. 그것까지 뭐 몰라도 되고 염소까지는 좀 추가로 기억을 해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었어? 플루오린이 제일 큰 거라고 했죠. 그치?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많을수록 전자를 잘 잡아당길 거라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했었고요. 사나, 눈 똑바로 떠. 자, 그럼 다시 이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 수가 줄어들죠. 그럼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겠지. 그럼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녀석이라고 했고 이 녀석이 기준이었어. 그러면 결국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보니까 몇씩 줄어들어요? 0.5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2주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주면 되고, 또 수소의 전기음성도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겠어?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런 걸 배웠었어. 그치? 기억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 숙제 푼 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얘기해 주시면 숙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숙제에서 질문. 133쪽에 8번. 133페이지에 8번입니다. 자, 2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 수소화합물이라는 게 뭐야? 뭐 HF, HCl, HBr, H2O, NH3 이런 거, CH4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수소화합물. 자, 그럼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나타냈으며, 자, 가나다는 각각 XH4, YH3, H2G 라고 줬어.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2주기 원소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결국에 이 수소의 개수가 중심 원자의 결합의 개수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X라는 녀석은 결합을 4번 하는 녀석인데 2주기래요. 누굴까? CH4죠. 결합수는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요 3번 결합하는 녀석인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붕소가 아니라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겠죠. NH3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요 녀석 2번 결합했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G에도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G는 누가 될 거야? 산소가 돼서 H2O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전기음성도 차 상대값을 나타냈지만 우린 전기음성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크게 나는 거는 요로 갈수록 커지겠죠. 2.5, 3.0, 3.5니까. 이해돼? 수소와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요로 갈수록 커지게 될 거니까 요 녀석이 가가 되고 나가 되고 다가 되겠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자, GH의 결합은 XH의 결합보다 결합 극성이 크다라고 하고 있어. GH의 결합은 OH 결합을 말하는 거고 XH의 결합은 CH의 결합. 전기음성도 차이는 얘가 더 크죠. 결합의 극성은 요 녀석이 더 커야 돼요.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네. 자, 가는 H2G래요. 맞는 말이고 다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을 거래요.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비공유 전자쌍은 각각 질소, 산소, 플로린 혹은 15, 16, 17쪽에 1개, 2개, 3개 있는 거죠. 그치? 탄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없어? 없다. 왠지 그려보면은 탄소가 전자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수소 4마리가 하나, 둘, 셋, 4번 결합하면서 요 탄소 주변에 옥텟 규칙을 이미 다 만족하죠. 비공유가 없어도. 그치? 그래서 CH4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없어요. 병관이? 없어? 예준이 없어? 지호 없어? 자, 없으시면은 오늘 진도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도 역시 지난주 내용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복습부터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자 구조와 극성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18강인가? 분자 구조와 극성. 오늘은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볼 거야. 저번 주에는 결합의 극성만 봤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짝 운을 뗐던 게 분자 안에는 결합의 극성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려면
그 결합의 극성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 분자의 극성이라는 거는 결합 극성의 총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 결합 극성의 총합이다. 그러면 분자 극성에서 첫 번째로 무극성 분자라는 게 있거든. 자, 분자인데 극성이 없다라는 말이야. 극성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또 무극성 분자란 분자 내 쌍극자 모멘트를 전부 다 더하면 그게 0이 된다. 혹은 상쇄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상쇄된다. 자, 그럼 어떤 녀석인지 기본적으로 보면은 O2를 한번 생각해 볼까? O2는 산소와 산소가 서로 이중결합하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면 이 O2 분자 내부에는 결합이 어떤 결합밖에 없어? 무극성 공유 결합밖에 없죠. 같은 원자끼리 결합했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 그러면 이게 무극성 공유 결합이니까 전자쌍의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게 되겠죠. 그럼 분자 내에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무극성 분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무극성 분자다. 자, 그럼 이런 건 쉬워. 당연히 분자가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 분자는 무극성 분자일 거야. 근데 만약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본다면 지난주에 봤던 분자들로 볼게. BeF2. BeF2. 자, 베릴륨은 결합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두 공간으로 쪼개는 거니까 각도는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플루오린이 이렇게 단일 결합하고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각도는 180도고 쌍극자 모멘트 표현해 본다면 베릴륨의 전기 음성도보다 플루오린이 크죠? 제일 크니까.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플루오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플루오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는 한데 분자 구조상 그 쌍극자 모멘트 두 마리가 180도 각도를 이루면서 반대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죠. 이해돼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기는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럴 경우에는 상쇄되는 거야. 간단하게 보면 물리 시간에 배웠던 알자 힘이라고 생각해줘도 사실은 무방해요. 알자 힘이라고. 알자 힘이 뭐였어?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의 효과가 작용되는 한 가지의 힘을 알자의 힘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두 개의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하는데 결국에는 더해보면 0이 된다라는 얘기라면 쌍극자 모멘트가 있기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알자 힘이 0인 거죠. 전체적으로는 쌍극자 모멘트의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더해보니 0이라는 건 무극성 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를 나는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더해서 0만 되면 된다. 더해서 0만 되면 돼요.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그냥 더해서 0만 되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5개념 잡고 가야 되는 게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무극성 분자는 아니야. 알겠어?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무극성 분자일 수 있는 거야. 왜? 더해서 0만 되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런 녀석. 자, 또 몇 가지 계속 좀 쭉쭉쭉 얘기를 해볼게요. 자, BF3의 경우엔 자, 붕소는 결합을 3번 합니다. 그럼 붕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 3개 있을 거니까 공간을 3개로 나누겠지? 그럼 3개의 공간을 이쁘게 나누면 120도의 각도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 쌍극자 모멘트는 플루오린 쪽으로 요렇게 자, 그러면 120도의 각도로 똑같은 크기의 3개의 힘이 작용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알자 힘은 0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럼 알자 힘이 0이 되면 쌍극자 모멘트는 결국에 상쇄가 되는 거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분자 전체적으로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무극성 분자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또 하나.
CF4도 한번 보자.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요렇게.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는 플로어린 쪽으로 또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4개의 방향으로 전부 다 대칭 구조죠, 이거. 다 똑같죠? 그치? 그러면 결국 이 109.5도의 각도에서도 똑같은 힘이 한 점으로부터 뻗어나간다면은 전부 다 상쇄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알자힘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무극성 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얘네들 싹 다 지금 앞에 본 요 4마리들 보니까 결합 주변에 전부 다 똑같은 게 붙어 있죠. 그치? 여기는 다 결합에 플로어린이 붙었고 여기는 다 결합이 또 플로어린, 얘도 다 플로어린, 다 똑같은 게 붙었어요. 모든 결합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분자 구조의 대칭성을 얘기해서 대칭 구조다라고 불러요. 대칭 구조다. 그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결국 상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대칭이라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칭성, 예체능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칭성을 말하는 게 아니야. 결합에서의 대칭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 원자 주변에 모든 원자들이, 모든 결합들이 다 똑같게, 다 똑같은 원자랑 결합을 하고 있다면 그걸 대칭 구조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알겠죠? 모든 방향으로 같은 결합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거 부연 설명 좀 적어 놓을게요. 대칭 구조란 모든 방향으로 같은 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럼 지금 본 거는 다 단일 결합으로만 있으니까 뭐 다중 결합이 있는 녀석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만 마지막으로 한번 봐볼게. CO2는 어떻게 생겼어? 중심에 탄소 있고 양쪽으로 산소를 이중 결합해주고 있고 결합각은 180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 표현을 하면 마찬가지로 산소 쪽. 요건 전기음성도 알고 있어야 바로바로 된다잉. 2.5, 3.5니까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 두 힘은 이중결합이지만 그냥 어차피 똑같이 해석하면 돼. 그냥 상쇄된다고. 아시겠죠? 무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시 정리한다. 대칭 구조를 꼭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대칭 구조. 알겠죠? 그리고 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서 무극성 반대로 얘기했네.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무극성 분자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돼? 더해서 0만 되면 된다. 이 두 가지 조심하면 됩니다. 더해서 0만 되면 된다. 그리고 대칭 구조여야 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극성 분자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 자, 극성 분자는 극성이라는 게 있는 분자니까 그 분자 내에 쌍극자 모멘트를 전부 더해보면은 0이 아닌 녀석들이 극성 분자다라고 얘기할 거야. 대표적으로 쉬운 것부터 HCl이라고 얘기한다면 극성 공유결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치우친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 염소 쪽에 전자가 많아서 부분적으로 음전화, 수소 쪽에 전자가 없어서 부분적으로 양전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극성 분자란 분자 내에 전자의 쏠림이 있는 분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딴 것도 한번 보자. 자, HCn이에요, 이번엔.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2.1이고 2.5고 3.0이니까 요렇게 가자. 그럼 이거 더해보면 상쇄가 되니 이건? 안 되겠죠. 결국에 알자힘이 오른쪽 질소 쪽으로 가고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질소 쪽에 전자가 풍부해서
질소 쪽이 음전화가 되고 수소 쪽이 양전화가 되는 거야. 전자구름으로 표현을 해보면 전자구름이 질소 쪽에 이렇게 많고요. 수소 쪽에는 별로 이렇게 없는 거죠. 전자구름 자체가. 알겠어? 이런 걸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또 CH2O 이것도 한번 보자. 탄소가 있고요. 수소는 당연히 단일 결합할 수밖에 없고 탄소는 결합 2번 더해야 되는데 그 2번 더의 결합을 산소랑 이렇게 이중 결합해주고 있으면 되죠. 그럼 전기음성도 2.1, 2.5, 3.5예요. 그쵸?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요렇게 그럼 이거 상쇄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것도. 그치? 120도라긴 하지만 방향이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상쇄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산소 쪽에 전자가 몰려 있어서 산소 쪽에 부분적인 음전화, 수소 쪽에 부분적인 양전화가 나타나는 극성 분자인 거예요. 이해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입체 구조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별표. CH3Cl, CH2Cl2, CHCl3. 자, 이 녀석들. 규칙성이 있죠? 자, 얘네들 구조들을 한번 쭉 얘기를 해볼 건데, 먼저 구조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구조식으로. 그러면 수소가 3마리, 염소가 1마리. 두 번째 녀석은 염소가 2마리, 수소가 2마리. 세 번째 녀석은 염소가 3마리, 수소가 1마리. 이 녀석들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상쇄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알짜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자, 요거 상쇄되니 안 되니? 그치, 안 되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극성 분자죠. 분자까지 쓸까? 극성 분자. 그래서 염소 쪽이 음전화, 수소 쪽이 양전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요거 상쇄되니 안 되니? 돼요? 안 돼요. 극성 분자예요. 이따 얘기해 줄게. 얘는 상쇄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되죠. 그치? 얘도 극성 분자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의아한 게 요게 좀 의아하죠. 그치? 자, 입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녀석을 입체로 한번 갖고 와보자.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네 방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염소, 여기에 염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봐봐.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치 180도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각도가 요 뒤에 염소와 염소 사이의 각도, 염소, 탄소, 염소 요 사이의 각도가 몇 도예요? 몇 도예요 여기? 109.5도죠. 정사면체에서 지금 요 뒤쪽 편에 여기 각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치? 여기 109.5도야. 근데 우리가 구조식으로 표현한다면 저렇게 되죠. 180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쌍극장 모멘트의 방향을 보면 이거랑 이거가 상쇄가 될까? 상쇄가 되려면 반대편이어야 되잖아. 완전히 180도. 그치? 이 둘은 상쇄가 되는 쌍극장 모멘트예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여기 쌍극장 모멘트랑 여기 쌍극장 모멘트는 상쇄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의 각도죠. 여기 각도가 몇 도인 거야? 109.5도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이의 각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해돼? 여긴 109.5도예요. 상쇄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상쇄가 되려면 180도여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염소 쪽에 전자가 몰려 있어서 마이너스고 수소 쪽에 전자가 없어서 플러스인 극성 분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요거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구조식을 봤을 때 요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거 정사면체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 요 정사면체에 대한 대칭성을 한번 더 이해를 해볼 건데 방금 그려본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럼 얘랑 얘는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고 이것들이 이거랑 똑같은 거야. 결국 같은 거예요. 왠지 한번 더 이해해 봐봐. 자, 요 녀석이 이렇게 그렸었지 내가.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을 여기다 표현을 해봤을 때 자, 염소가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염소는 없는 걸로 할게요. 요 뺐어. 지금 없는 부분이 염소가 있는 거다. 그럼 요 상태인 거지. 이해돼? 그쵸? 이게 얘인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수소, 염소, 염소, 수소. 그치? 요 녀석을 지금 그대로 갖고 왔어. 똑같은 게 똑같게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하면 똑같죠. 이해돼? 똑같이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하면 똑같죠. 얘도 다시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죠. 결국 요 정사면체 요 네 개의 방향에서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는 사실 안 중요해. 똑같은 만큼 붙어 있다면 그냥 똑같은 거야. 이해돼? 왜? 정사면체는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만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을 뿐인 거죠. 사실은 똑같은 분자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 너네들 틀리게 하려고 얘랑 얘랑 굳이 그냥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애들 맞춘 애들 꽤 많았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문제를 낼 때. 틀리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주면 왠지 무극성 같거든. 이렇게 주면 왠지 극성 같거든. 근데 사실 극성이거든. 근데 이렇게 주면 착한 선생님. 이렇게 주면 악랄한 거죠, 좀.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랑 얘랑 결국엔 그냥 똑같은 거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요거는 굳이 내가 안 그려봐도 되겠죠. 당연히 극성이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C에 탄소에다가 염소가 4개 붙은 건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이건 무극성이겠죠? 다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CXHY라는 건 어떻게 될까?
CXHY. 이런 건 탄화수소죠. 탄화수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탄화수소들이 C2H6, C2H4, C2H2 뭐 이런 게 있었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극성일까 무극성일까 한번 간단하게만 판단을 해보면 C2H6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 정사면체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109.5도 각도 이룰 테니까. 사실 입체 구조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탄소가 있고 이렇게 정사면체 하나가 있는 거죠. 보이니? 이렇게 지금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리고 반대편에 탄소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정사면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던 거랑 이렇게 있던 게 합쳐져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 쌍극자 모멘트도 표현을 해준다면은 다 수소랑 결합한 거니까 탄소 쪽으로 쌍극자가 몰릴 거예요. 탄소 쪽으로 쌍극자가 몰릴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치? 그럼 봐봐. 여기에서 몰리는 힘은 이쪽으로 F1이죠. 여기에서 몰리는 힘은 이쪽으로 F2라고 볼 수 있죠. 이해돼? 다 이쪽으로 몰릴 거란 말이야. 이쪽으로. 그치? 근데 F1과 F2의 크기는 같겠죠? 방향은 반대고. 이거 상쇄돼, 안 돼?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무극성이야. 그럼 얘도 보자. 그러면 탄소가 수소 2개씩 붙이고 탄소끼리는 이중결합할 거야. 그러면 결합의 공간수를 보면 하나, 둘, 3개 공간이죠. 약 120도로 찢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쌍극자 방향이 또 얘랑 얘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F1, 이거랑 요거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F2죠. F1과 F2는 또 상쇄가 되겠네. 이해돼요? 그럼 얘도 무극성 분자인 거야. 그러면 C2H2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이쪽으로 쌍극자 모멘트 2개 있네요. 상쇄되겠죠? 무극성 분자야. 이해돼? 그래서 얘네 무극성 분자인데 결과 하나 더. 얘네들을 보면은 탄화수소는 무조건 무극성이야. 탄화수소는 무조건 무극성이에요. 알겠죠? 탄화수소는 무조건 무극성이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탄화수소들 지금 3마리 봤었고, 뭐 2가지만 더 적어 본다면 C6H6 벤젠이에요. 벤젠. 그리고 C6H14 뭐 헥세인 이런 애들. 얘네도 무극성이야. 알겠죠? 다 대칭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됐죠? 자, 그러면은 다시 좀 말로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극성 분자는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극성 분자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지. 비대칭이라는 건 그럼 뭐야? 대칭이라는 거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결합을 말하는 거였어. 그게 대칭이잖아. 근데 비대칭이라는 건 다른 게 하나라도 있으면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면 다시 보면 얘네 다르잖아. 비대칭이라는 거야. 그쵸? 다 다르잖아. 그래서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극성 분자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쉬운 분자는 안 했는데 높아심에 그래 짧게만 한번 해보자. 비대칭만 확인해 볼게. NH3인데 여기 이제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지. 4개의 방향인데 4개의 방향에 여긴 공유, 공유, 공유인데 여긴 비공유잖아. 이건 비대칭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어디가 마이너스야?
질소 쪽이 마이너스고 수소 쪽이 플러스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더 할게. 똑같은데 이번엔 여기에 플로어린이에요. 그러면 여기 질소가 부분 전하가 이제 마이너스니? 뭔데? 플러스겠죠. 뭐가 붙냐에 따라서 부호도 달라질 수 있네요. 그쵸? 자, 하나 더. 자, 이거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비대칭이죠. 4개 방향인데 다르잖아. 비대칭이야. 이거 좀 이제 중딩들한테 이런 거 수업을 하다 보면 대칭이라고 졸라 우겨요. 우리 미술에서 보는 그 대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알겠어? 요렇게 자르면 대칭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기는데 그게 대칭이 말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모든 방향으로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다르니까 비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산소 쪽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을 거고. 하나 더. 자, 똑같은데 수소 떼고 플로린 붙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산소의 전하는 뭐니? 이번에도 플러스죠. 그치?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니까. 그래서 수소 떼고 플로린 붙인 구조 자체, 그리고 결합각 자체는 똑같을 거야. 그거 자체는 똑같을 거긴 한데 부분 전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 우리 두 가지 큰 틀 봤어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되고요. 극성 분자라면 거기에서 부분 전하가 어디가 있는지 찾을 줄 아셔야 되는 거야. 큰 틀로는 지금 두 가지를 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10분만 쉬었다가 조금 더 복잡한 분자의 극성을 이야기를 하고 성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쉬는 시간.
자,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해보자.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분자들 한 3가지만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N2H4는 질소라는 중심 원자가 2마리죠.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2마리씩 붙이고, 질소는 결합을 3번 하는 녀석이니까 질소끼리는 단일 결합을 해야겠지, 당연히. 그렇죠? 단일 결합을 할 거야. 그리고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걸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질소 원자 주변에 전자쌍을 차지하는 공간수가 하나, 둘, 셋, 넷이라 그랬어. 그쵸? 그럼 정사면체로 일단은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질소 비공유 전자쌍은 또 요렇게. 그래서 결합각을 따져본다면은 요 사이의 결합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107도가 되는 거죠. 삼각불 구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판단하려면 쌍극자 모멘트 표시를 해봐야겠네.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상쇄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두 힘이 나란하게 한 평면에 있어야지 결국에는 상쇄라는 게 가능하겠죠. 나란하게 한 평면에 존재해야지. 그럼 보면 이거랑 이거가 같은 한 평면에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겠지. 여기 107도잖아요. 여기도 107도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다른 평면에 존재하겠지. 그럼 상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 상쇄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N2H4는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당연히 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더 중요해. N2H2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은 질소에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질소끼리는 이중결합을 해야 3번의 결합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공유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써주면 공간의 수가 하나, 둘, 3개 공간으로 보는 거죠. 그치? 그럼 3개 공간으로 봤을 땐 질소가 한쪽에는 수소, 다른 한쪽에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보이니?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수소, 또 평면 삼각형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쵸? 근데 과연 이것만 가능할까? 요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자,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나도 이걸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그쵸? 사실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CL이 여기 붙든 상관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돌려보면 똑같은 거라고. 같은 원리야.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든 돌려보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랑 얘는 같은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이해돼? 똑같은 분자 얘는. 쉽게 생각하면은 요쪽을 이렇게 돌린 거죠, 내가. 회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랑 얘는 똑같은 건데 얘랑 얘는 같은 거라고 다른 거라고. 다른 거라고. 이유는 이중결합 부분은 회전할 수가 없어요. 회전할 수가 없어.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단일 결합의 경우에는 단일 결합을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돌려도 되거든? 근데 이중결합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돌리면 어떻게 돼? 결합이 끊어져 버려요. 이해돼? 그래서 얘는 회전을 한다고 해서 절대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 다른 녀석이야. 이런 녀석들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구조 이성질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구조 이성질체.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반대편의 작용기가 있을 경우를 우리는 트랜스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같은 쪽에 작용기가 있을 때는 시스형이라고 불러.
사실 트랜스와 시스는 교육과정에 나오지는 않아. 예전 전 교육과정에 있었어. 전 교육과정에 있었어. 근데 내신에는 나올 수 있어요. 전 교육과정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신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공부하기가 편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네가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따져보려면 또 쌍자 모멘트 요렇게 돼요. 이번엔 요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각도가 중요해. 각도가. 여기 120도 각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죠. 이게 평면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한 평면에서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네. 그럼 이 두 힘은 서로 상쇄가 가능하겠죠. 이해돼? 그래서 요 녀석은 트랜스형, 요 녀석은 무극성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서로 벡터 방향이 다르지. 상쇄가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녀석은 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이 N2H2이기는 한데 한 놈은 극성이고 한 놈은 무극성이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N2H2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분자식이나 구조식으로는 못 내요. 왜냐면 이 분자식이나 구조식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 봤을 때 가능한 구조가 두 가지거든. 그래서 저 두 가지로는 문제를 못 내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제 분자 구조를 그려줘서 문제에 나올 거예요. 시스랑 트랜스라는 용어만 빼고 교육과정 바뀌니까. 근데 만약에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놈은 극성이고 한 놈은 무극성이다라는 판단을 할 줄 알아야겠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H2O2 과산화수소. 자, 이 녀석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데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얘도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이 4개 공간이니까 정사면체로 일단 가지고 와 보면은 비공유, 비공유, 공유, 산소, 공유,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돼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가 104.5도야. 여기가 104.5도야.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같은 평면이에요? 같은 평면이야? 104.5도인데? 안 되겠지. 입체겠죠. 입체 구조에서 쌍자 모멘트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 상쇄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H2O2 과산화수소는 극성 분자야. 그래서 실제 구조를 눈에 좀 익혀 본다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해돼요? 이게 평면으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평면으로 나오려면 기본 각도가 120에서 시작해야 돼.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겠죠. 10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각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하나 디테일만 더 잡자. 이거 내가 방금 120이라고 얘기했는데 120보다는 작다라는 거 이해하죠? 왜?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니까. 근데 평면 구조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판단은 됐고 이제 이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 이런 성질이 어떤 영향들을 주는지 성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로 딱 3가지만 볼 거야. 전기적 성질. 자, 전기적 성질은 당연히 극성 분자가 갖는 거겠죠. 무극성 분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을 거야. 그래서 관련 실험이 2가지 실험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뷰렛에다가 내가 물을 집어넣어 놨어요. 물. 자, 물은 극성 분자죠. 그치? 그래서 물 분자를 표현해 보면은 산소에 수소가 2마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 산소의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산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는 분자야. 근데 이 밑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로 띄고 있는 대전체를 근처에 뒀어요.
그래 놓고 이 뷰렛의 꼭지를 열면 물줄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물줄기가 떨어지다가 대전체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휘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를 본다면 대전체 근처에서 물 분자가 회전하기 때문이야. 여기 마이너스가 왔으니까 대전체 근처에서 물 분자는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겠지. 왜? 수소 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플러스 부분을 당기니까 물줄기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똑같이 실험을 하는데 마이너스 대전체가 아니라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됐어요.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은 얘가 떨어지다가 과연 이렇게 밀려날까요? 밀려나는 게 아니고 얘가 떨어지다가 마찬가지로 끌려갑니다. 근데 끌려가는데 차이점은 물줄기 안쪽에 물 분자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겠지, 이번엔. 그렇죠? 산소 쪽이 마이너스이니까. 알겠지? 산소 쪽이 마이너스니까. 자, 그러면 또 자, 이번에는 뷰렛에다가 X부터 해야지. X라는 물질부터 넣었어요. X라는 물질을 넣었어요. 그래 놓고 똑같이 실험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그대로 쭉 떨어졌대요. 밀려나지도 않고 당겨지지도 않고 그냥 쭉 떨어졌대요. 그러면 X라는 녀석은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그치, 무극성 분자야. 당연하죠. 왜? 무극성 분자는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실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단골로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억에 X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래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니까 물어보겠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왜 틀린 말일까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 X가 Br2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보기는 맞는 말이야. 그쵸? 근데 만약에 이 X가 CCl4, 얘도 무극성 분자죠. 그럼 CCl4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또 틀린 말이야. 왜? 이 녀석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거든. 이 녀석은 탄소와 염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극성 공유야. 근데 얘는 무극성 공유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X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면 X라고만 나왔으니까 이 말은 알 수 있음, 없음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문제를 또 잘 읽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에 2라고 표현해서 나왔어. 그렇다면 이 보기는 또 맞는 말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잘 읽어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성질에서 정기적 성질은 극성 물질이 갖는다라는 거고요. 자, 실험 한 가지 더. 자, 이번에 전극입니다.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전극을 설치를 해놨어.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죠. 전기장이 형성됐을 때 이 안쪽에다가 내가 수소기체 H2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는다라고 한다면 H2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 맘대로 존재를 해요. 배열되어 있지 않다고. 무작위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전기장을 또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HCl을 집어넣었어요. HCl. 그래서 HCl은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HCl에서 염소 쪽이 마이너스고 수소 쪽이 플러스지. 그치요? 여기다 HCl을 배치한다면은 전기장의 방향대로 규칙적으로 배열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 쪽을 향해 있을 거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 쪽을 향해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된 모양을 보고도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은 끼리끼리라고 표현할게요. 끼리끼리. 극성은 극성에 놓고요. 무극성은 무극성에 놓는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극성은 극성에 놓고요. 무극성은 무극성에 놓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CH3, COOH,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분자식을 봐봐. 딱 봐도 비대칭 아니니? 그쵸? 딱 봐도 비대칭이니까 얘 극성이겠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을 녹일 거예요. 용해시킬 때 극성 용매에 녹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왜? 물도 극성이라서. 알겠어? 근데 이 녀석이 이번에는 사염화탄소에 들어갈 거야. 근데 사염화탄소는 무극성이죠. 그러니까 이거 녹아 안 녹아? 안 녹고 층을 이루고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CCl4의 녹는 물질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Br2. 자, Br2는 무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녹아 안 녹아? 이제 녹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거 기억해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성이랑 무극성을 배웠기 때문에 뭐 통합과학이나 중학교 과학에서 이런 보기들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야. 뭐 해당 물질은 물에 잘 녹는다, 물에 안 녹는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외우는 거였죠, 우리한텐. 근데 이제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배웠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물질, 물에 안 녹는 물질을 구분할 수 있죠. 분자식만 보고도.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고. 그럼 이것과 관련된 실험도 한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면 시험관에다가 사염화탄소와 물을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둘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이겠죠? 안 섞여서 층을 이루고 있을 건데 사염화탄소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사염화탄소가 아래 층에 있고요. CCl4. 위쪽에는 물이 있어요.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X라는 물질을 또 넣었어요. X라는 물질을 넣었더니 실험 결과가 첫 번째 X를 첨가하면 물층의 색이 변화했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물층에 녹았다는 거죠. 물층에 녹아서 X라는 녀석 때문에 색이 변한 거야. 그러면 이 X라는 녀석은 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번엔 여기에다가 Y를 넣었어. 그러면 두 번째 실험. Y를 넣으면 사염화탄소층의 색이 변화했대요. Y는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일 거야. 이해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X 같은 녀석이 극성 분자, 뭐 CuSO4. 뭐 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극성이기는 하죠. 이온 결합 물질이고 물에 아주 잘 녹으니까. 알겠어? 근데 얘를 물에 녹이면 여기에 녹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CuE 플러스랑 SO4 2-가 존재하게 될 거야. 이온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안에 CuE 플러스가 존재한다면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할 건데?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니까. 이해돼? 근데 만약에 요 Y가 I2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I2가 용해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 I2는 무슨 색이야? I2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I2가 CCl4에 녹아서 이 CCl4의 색 변화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CCl4는 무색 용매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에 녹이는 실험, 혼합용액에 녹이는 실험을 이용해서도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성질. 분자량이 비슷할 때
끓는 점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더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NH3 분자량 17이에요. CH4 분자량 16이에요. 분자량이 비슷하지요? 그치? 비슷한데 NH3는 우리 아까 봤듯이 극성 분자야. 그쵸? 그리고 CH4도 무극성 분자죠. 그래서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을까? 극성 분자가 더 높을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극성 분자의 경우엔 질소 쪽이 마이너스, 수소 쪽이 플러스라는 부분적 전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분자를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봤을 때 한쪽이 마이너스면 다른 한쪽이 플러스일 거야. 그럼 이렇게 배열됐다면 이 인접한 분자 역시 한쪽이 플러스고 한쪽이 마이너스겠지. 그쵸? 왜?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서로 잡아당길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가 배치됐으니까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부분적 전하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분적인 전기적 인력이 존재할 거야. 그래서 이 힘을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불러. 쌍극자 간의 힘. 오케이? 자, 그러면 CH4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 전하가 없어. 근데 부분 전하가 없어도 얘도 분자 간의 인력이 있거든. 근데 그 분자 간의 인력을 표현을 해보면 이런 힘들은 순간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불러요. 순간 쌍극자 간의 힘. 그러니까 사실 무극성 분자도 순간적인 쌍극자는 존재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화투에서 배울 수 있어. 무극성 분자도 순간적인 쌍극자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순간적인 쌍극자의 힘이 강할까요? 강한 편은 아니겠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 이 두 녀석의 인력이 작용을 할 때 이 인력을 끊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 열 에너지가 끓는 점이잖아, 결국에. 끓는 점이라는 거는 액체에서 기체로 날아갈 때의 온도를 말하는 거니까 결국에 열을 가해서 그 분자들이 서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끓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열 에너지를 주는데 이 인력을 끊을 정도의 열 에너지를 줘야 끌어나가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인력이 세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고요. 얘는 인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줘도 끊어지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얘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만 조건이 붙은 게 뭐가 붙었어? 분자량이 비슷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었어.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무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분자량이 매우 높다면 끓는 점은 높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 그걸 왜 좀 원론적인 이유로 좀 더 들어가 본다면은 요 순간 쌍극자 간의 힘이라고 했었죠. 이 순간 쌍극자 간의 힘이 분자량에 비례해요. 왜 그러냐면 순간 쌍극자의 세기는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에 비례하거든. 전자수. 근데 전자수가 많으면 순간 쌍극자의 힘이 세겠죠. 그럼 전자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양성자수도 많다는 얘기지. 양성자수가 많다는 얘기는 원자가 무겁다는 얘기죠. 원자 무겁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가지고 있는 전자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 순간 쌍극자 간의 힘이 커질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럼 이 순간 쌍극자 간의 힘이 커진다면 무극성이라고 하더라도 끓는 점이 높을 수도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분자량이 주기 때문에 이걸 비교할 때는 분자량이 비슷하다라는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조건적인 건 아니야. 무극성 분자가 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을 수도 있어. 언제? 보통 분자량이 매우 클 때. 끓는 점이 더 높을 수도 있어. 근데 극성 분자가 더 높을 때는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쌍극자 간의 힘이 더 클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책의 자료를 보신다면 NH3랑 CH4의 끓는 점이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NH3가 더 높지요. 이해돼? 또 책의 자료를 보면은 산소랑 H2S인가? 그죠? 산소랑 H2S의 끓는 점을 보니까 H2S가 더 높죠, 끓는 점이. 왜? H2S가 극성 분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 구분하고 극성이냐 무극성을 찾아줄 줄 아시면 된다.
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우리 개념 문제 한번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 같이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극성분자에 모두 동그라미를 쳐보래요. 극성분자 어딨니? 염화수소, 암모니아, 염화메틸렌이 극성분자죠. 그치? CH2Cl2도 극성이었어. 자, OX 해보래. 기체 상태에서 극성분자는 전기장에 넣으면 불규칙하게 배열된대요. 극성분자는 규칙적으로 배열하죠. 그치? 그래서 X가 될 거고. 2번, HCl은 극성용매에 잘 녹는데 HCl은 극성분자죠. 그렇기 때문에 극성용매인 물에 잘 녹겠죠.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극성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 높대요. 이것도 맞는 말이지. 자, 탐구활동 2번 그 위에 나와 있어요. 탐구활동 2, 로마자 2를 봐봐. 아이오딘을 이용했다라는 실험. 자, 어떤 실험이냐면 요 실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과 헥세인을 썼대. 헥세인이 C6H14야. 탄화수소니까 무극성이지 그것도. 그치? 근데 분자량이 매우 크죠? C6H14라면. 분자량이 매우 크겠죠? 그러면 결국에 C6H14 끓는 점은 높겠지?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찌 됐건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 아이오딘을 집어넣었을 거래요. 아이오딘을 집어넣으면 아이오딘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사염화탄소래. 헥세인층에 녹아 있겠죠? 헥세인층에. 그치? 그러면 답은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 아이오딘 조각 대신 황산구리를 넣었다네. 황산구리. 물층의 색깔이 변했겠죠. 그치? 이유는 황산구리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는 아니다. 황산구리는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 용매인 물에 녹는다. 색깔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왜? 황산구리에서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띠는 이온이기 때문이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문제 다지기 부분 있는데, 이 부분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뭐 비법 특강 이런 거 빼먹지 말고 숙제 다 해오시는데, 지금 3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대단원 마무리까지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157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돼요. 많죠? 많으니까 전날 하루 한 번에 다 해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나눠서 하세요. 한 주 동안 나눠서 숙제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얘기할게. 요거 안 해오면 다음 주에는 남길 거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답을 베껴오면은 안 되고요. 알겠죠? 그리고 처음 들어와서 앞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강의 요청하시면 강의 드릴 겁니다. 그 강의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숙제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